영상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1쪽의 연구 문제 형성인데, 이 연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연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걸 배울까? 이런 생각도 하던데, 제가 강의 자료에 적어놨습니다. 연구 문제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왜 이러냐? 우리 딸은 왜 이러냐? 뭐 특정한 상황에서 왜 얘가 내 말을 안 듣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친구를 내 친구인데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니,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자, 그 다음 뭐 가족 상담, 부부 상담 같은 거 할 때, 이 도대체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연구 문제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게 연구 문제인데, 자, 연구 문제를 31쪽에 그 맨 위에 줄 보면은, 자,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 밝히고 싶은 것을 변수 간의 관계를 의문문으로 표현한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뭐, 왜 그럴까? 쟤는 왜 저래? 그 어떤 결과를 봤으니까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쟤는 왜 저랬어? 결과를 봤으니 원인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게요. 연구 문제란 무슨 원인 때문에 무슨 이 결과가 왜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자, 결국에 내가 알고 싶은 건데, 원인이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요새 실직을 해서, 아, 제가 누구하고 헤어져서, 제가 요새 뭐 직장 상사하고 싸워서, 뭐 또는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구 문제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호기심. 아, 내가 왜 저러지? 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나한테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내 내면에 대해서. 근데 보통 자기 자신을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상담 심리가,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신 분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상담 심리에서는요. 아니, 만약에 내가 나를 다 안다 그러면은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모르니까, 내가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나 대신에 당신이 나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일종의 연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상담 심리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론을 배우실 텐데, 뭐 저도 예전에 배웠는데, 이걸 그때는 제가 좀 많이 젊었을 때 배워가지고 이게 와닿질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론들이 맞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이제 이걸 좀 알고 이제 뭐 사회복지에 관련된 또는 상담 심리에 관련된 일을 하셔도 떠오를 때가 있을 거고, 그런 난 배워보니까 솔직히 난 잘 모르겠더라, 별로 와닿지 않더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어차피 배우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어느 순간 이론이 맞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그 우리 심리학에서 배웠을 때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올라.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 이론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는 뭐 여러분이 설문조사나 뭐 응답 같은 걸 하는데, 옛날에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만들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마침 그 잘못된 질문을 알았어. 이거는 잘못 만든 거다.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느끼기 시작하실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궁금한 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호기심이 생겨요. 내가 옛날에는 친구하고 얘기하고 뭐, 자, 동료 직원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좀 너무 막 했구나. 대단한 거, 이걸 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막대했구나. 근데 내가 어떤 뭐 수업을 듣거나 뭐 주변 사람의 어떻게 뭔가를 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이론에 나오는 부정적인 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구나. 알면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이제 연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문제를 반드시 뭐 연구자만 연구 문제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 연구 문제가 추출되는 몇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그 진한 색으로 된 글씨요. 자, 기존 지식이다. 자, 이론이요. 내가 연구 문제를 한번, 내가 뭐가 궁금한지를 알고 싶은데 나하고 똑같이 궁금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자, 뭐 흔히 말해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의 지식과 이론을 많이 배우면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몰랐는데 벌써 뭐 50년 전에 어떤 사람은 명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 내가 뭐 따로 연구할 필요 없이 그 50년 전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만 들어도 이해가 된다 그러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사회적 요청. 자, 사회적 요청은 여러분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아마 많이 할 거예요. 만족도 조사, 욕구 조사, 그건 다 지역사회의 요청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이라고 해서 나중에 분명히 그런 걸 한 번쯤 겪으실 거예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만드는데 뭐 중장기 계획이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 지역사회의 요청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구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고, 또는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 뭐 평택시, 안성시, 천안시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지역사회에서 찾아봐 달라고 하는 것도 연구예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할까? 이게 이제 연구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이고,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제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뭐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계적으로 다 이제 수집을 한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사회적 요청입니다. 자, 그다음에 문헌의 고찰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이나 뭐 이런 연구 보고서 같은 거, 논문 같은 거를 찾아서 이제 연구 문제를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취향이나 경험. 내가 진짜 고민이 된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간병이에요. 내가 몸이 많이 편찮으신 우리 부모님을 간병을 하는데, 아, 나는 진짜 이게 정말 고민이거든. 난 이게 정말 고민인데, 나하고 이렇게 똑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 있죠. 아, 엄청나죠. 간병이라는 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또는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서 내가 종사자예요.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마 나 같은 고민을 누가 할까? 하죠. 자, 그러면 내가 했던 고민을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연구를 한 게 있지 않을까? 찾아보는 게 엄청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연구 문제는 그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진짜 고민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담당 어떤 하는 일이 있거나 공무원, 공직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필요하대요. 근데 담당자인 나는, 일하고 있는 나는 잘 모르겠어. 관심이 없어요. 옆에 사람들 10명, 20명이 다 그것이 필요하대요.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담당자인 나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아. 그런데 담당자인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고민해서, 이게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엊그저께 그걸 봤는데 참 딱하더라. 참 불쌍하더라. 이런 걸 알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누군가가 한 명의 사람이 우리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흘리고 갔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 걸 경험을 했었고 내가 그런 걸 알았는데 옆에 사람이 그냥 스치듯이 말한 게 수십 명이 말한 것보다 더 큰 어떤 해결하고 싶은 걸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연구 문제예요. 그게. 이건 이제 정책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담당 공무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냥 뭐 흔히 말해서 심드렁한 경우들, 뭐 1000명이나 2000명이 말해도 나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그거 요새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누가 한 명이 딱 얘기했는데 이제 와닿았어요. 완전히 와닿았어. 내가 사실은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한번 정책으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책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31쪽에 이제 빠져있는 게 있어요. 상식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상식이 뭐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내가 연구 문제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 상식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은 급하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미리미리. 그 다음에 정확도 중요하지만 신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은 급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사실
연구 문제는 이게 아주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은 급하다. 자, 뭐가 급하냐? 말이 급하냐? 행동이 급하냐? 아니면은 뭐 다른 게 급하냐? 자, 빨리빨리, 미리미리. 급하다. 이해가 돼요. 자, 손이 빠르다. 흔히 말해 일을 빨리 처리한다. 아니면은 뭐 출퇴근의 발걸음이 빠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운전을 할 때 도저히 앞에 답답한 거 못 참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좋은 연구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방금 제가 말한 이 한국인은 급하다라는 이 연구 문제 이 가설이에요. 한국인은 급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사실은요. 자, 그러다 보니 32쪽에 중간, 이게 위에서부터 중간에 네모칸 위에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다 읽기보다는 그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강의 자료 3번이요. 자, 검증할 수 있는가? 라고 물음표가 돼 있어요. 이거 네가 할 수 있어? 혼자서 할 수 있어? 야,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이거 혹시 뭐 신생아나 어린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면 거의 안 돼.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다음에 요새 동물도 동물의 어떤 생명권 침해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자, 제약 조건은 없는가? 제약 조건이 많을 수도 있죠. 내가 이거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죠. 자, 혼자서 할 수 있는가? 자, 같이 할 수 있는가? 자, 같이 해야 되는데 마땅히 같이 연구할 짝을 못 찾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돈은 얼마나 드냐는 거예요. 이거 돈이 개인이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는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하는데도 일단 그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한번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요. 자,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가 설문조사를, 이제 문항을 다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배포할 거냐는 거예요. 배포. 누구한테 부탁해서 100명, 누구한테 부탁해서 100명.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야, 이거 한 달 만에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한데? 3달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3달 걸리는 것도 짧은 거예요. 한 1년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너무 늦어. 이런 것들이 연구 문제를 증명하고 관찰하는데, 실험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 조건이 됩니다. 자, 이래서 연구 문제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연구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한 번쯤 자유롭게 얘기할 일이 있을 텐데,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한 문장이나 2문장으로 적어보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연구 문제는 훈련을 하면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어떤 다른 수업에서라도 훈련을 하면 재밌어요. 훈련을 하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